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츠가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수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 하면 보통 금융주를 많이들 떠올리시는데요. 사실 금융주 말고도 투자 매력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이 중 하나가 바로 리츠입니다. 리츠란 여러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뒤 임대료나 매각 차익으로 얻은 이익을 정기적으로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에요. 단어가 생소해서 막연히 투자 방법이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투자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서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이죠. MTS로 주식을 사듯이 똑같이 리츠를 검색해서 원하는 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어요. 즉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츠는 주가 변동과 상관없이 이익의 90%를 반드시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주로서도 너무나 매력이 있죠. 자, 그러면 왜 리츠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주목해야 할 투자 상품인지 살펴볼게요. 코로나로 인해 현재 시장의 유동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이렇듯 돈이 넘쳐나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시장에 풀었던 돈을 거두어 들이겠다고 했죠. 어떻게? 작년 11월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거라고 예고도 했고 그 이후에는 대차 대조표 축소까지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핵심은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통화 정책이 바뀌는 것처럼 이제 투자 전략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율만큼 내가 투자한 상품의 가치도 올라가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죠. 이게 바로 리츠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부동산 가격도 오르죠. 지금 우리나라만 봐도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그 상승분만큼 임대료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식품기업이 가격을 정가하듯이 리츠도 가격을 정가가 가능한 거죠. 이렇듯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리츠의 수익과 자산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수익은 모두 투자자에게 배당이 됩니다. 무려 90%나 배당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도 부채를 통해서 부동산을 매입하지 현금 100%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죠. 리츠 회사도 똑같아요.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만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대출받은 돈을 추가해서 부동산을 매입합니다. 심지어 배당 가능 이익금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리츠의 특성상 부채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기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우리랑 똑같이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을 때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리츠 회사들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비용을 전가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오히려 더 이익을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팩트 체크 해볼게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는 역사가 너무 짧아서 60년 역사를 지닌 미국 리츠의 데이터를 살펴볼게요. 이 표는 미국에 상장된 리츠를 모두 모아 만든 지수가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 시기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보여주는 표인데요. 가장 최근 자료는 없길래 맨 밑에 제가 간략하게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기인 7번 중에서 무려 5번이나 리츠가 상승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또한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상승은 경기 회복 신호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즉 경기 회복에 따른 임대 수요 증가와 임대료 상승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리 상승 환경에서도 리츠는 상승세를 보였던 거죠. 따라서 금리 인상 때문에 리츠 주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줍줍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리츠가 금리 인상 수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리츠가 수혜를 받을까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금리 상승의 부담을 빠르게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섹터에 속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기준입니다.
참고로 리츠는 어떤 부동산을 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 물류, 데이터 센터, 오피스, 리테일, 주택, 호텔 등의 여러 가지 섹터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만 투자하는 리츠가 있고 데이터 센터만 모아서 투자하는 리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가를 빠르게 하려면 임대 기간이 짧아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 기간이 짧은 임대주택, 개인용 창고와 같은 단기 렌트 섹터에 속한 리츠가 인플레이션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택 리츠 중에서는 시가총액 1위가 아벨론 베이 리츠인데요. 아벨론 베이가 투자하는 부동산을 보면 60% 이상이 직장이 있는 도심 내에 있는 다세대형 고급 임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그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64% 정도를 유지하다가 20년도에 61%로 급감했지만 50%대에 머무는 다른 임대주택 리츠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기 회복 수혜를 받는 리츠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리츠는 금리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결국 해당 리츠가 보유한 섹터의 업황이 좋은지가 더 중요한 거죠. 따라서 단기 임대가 아닌 장기 임대의 특성을 갖고 있더라도 경기 회복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리테일, 물류, 오피스 섹터도 주목할 만합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물류 리츠의 성장성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가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리테일과 오피스 분야는 물류센터에 비해 아직 좀 리스크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리테일과 오피스 리츠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반면 물류 수요는 오히려 크게 늘었죠.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이커머스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분야는 물류입니다. 온라인으로 주문받은 물건을 배송하기 위해 곳곳에 물류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미국 물류 리츠 중에서 시총 1위는 PLD 리츠로 아마존, DHL, 페덱스 같은 대형 물류 회사가 주요 고객입니다. 또한 물류 창고 리츠만 모아서 투자하는 리츠 ETF도 있는데요. 이 중 대표격인 INDS ETF는 PLD 리츠를 포함해 물류 창고 리츠의 17종목이나 투자를 하고 있어요. 다만 리츠도 완벽한 투자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리츠가 담고 있는 부동산 섹터, 그 섹터가 속한 업황, 리츠의 재무 구조, 그 나라의 경제 상황 등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기 위해 어디에 집을 살지 고민할 때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을 살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학군 아파트를 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잖아요. 이렇듯 리츠 역시 입지가 어디인지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히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는 건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 리츠는 정말 10년, 최소 10년 이상의 그런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